주역 64 회상. 주역에 관해서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엔 제가 우리 독자분 중에 두 분의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독자분은요, 네. 69년, 69년생이요? 네, 이름 여자고요. 이름은 신영순입니다. 이분부터 할까요? 네, 자, 주역은 제가 이름만 갖고도 사주처럼 대운, 세운도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주에서 부부 운세, 재물운, 사업운, 취업운, 장사운, 아니면 자식운, 시험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이름은 사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우리 스승님께서 망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그게 조금 서먹서먹해서 제가 초창기 때는 잘 쓰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망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주 명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양 철학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별자리가 다른 남반부 쪽에 가서는 사실 거의 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주역은 해와 달만 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구 어디에 가도 해와 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 가서도 쓸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5년을 근무하고 왔는데, 카자흐스탄에 가면 러시아 말, 카자흐스탄 말, 영어를 다 씁니다. 근데 그 세 나라 사람을 만나서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풀어줬어도 다 감탄을 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지금은 어느 나라에 가서도 쓸 수 있대. 단 알파벳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 문자가 없는 나라 말은 쓸 수가 없어요. 문자를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름도 그거를 전부 음양의 논리로 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자음 모음에서 24자가 있는데, 그거를 8분법으로 다 8개 개념이니까 8분법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려면 한참 길어지니까 그냥 제가 풀어버리겠습니다. 이 신영순을 음양으로 그냥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영순 하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많고 마이너스가 많고 마이너스. 그래서 이분은 4개가, 소성계가 4개가 기본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주로 치면 일간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9개니까 획이 6개니까 6개로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음이 많으니까 얘가 먼저 줄이고, 음을 줄였으니까 양을 줄여주고, 다시 음을 줄이는. 그래서 주역은 항상 여기가 선인지역. 그래서 땅에서부터 시작의 개념이고 하늘은 완성의 개념이라, 이것도 쓸 때도 항상 아래서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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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그래서 산수몽계가 나왔어요. 4개의 산수몽이 이분의, 그러니까 일간이고 일주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성향이 4개의 산수몽 같으신 분이에요. 산수몽은 어릴 몽자예요. 그러니까 어리다, 어리석다 이런 개념이라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천방지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생각이 기발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기발한 생각도 해낼 수 있고,
근데 네 개는 천둥번개잖아요. 우레네자니까 추진력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일단 이 네 개 성향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회의를 한다.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서 다시 2차 회의를 합시다. 그러고 각자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회의를 합시다. 그러면 이분은 그러고 나갔는데 자기는 벌써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자료조사나 2차 회의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벌써 이분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네 개인 사람들은 이 말보다 행동이 먼저 하는데 중요한 거 후회도 안 해요. 왜? 뭘 해서 잘못됐으면은 후회해야 되잖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계획 좀 짜서 해야 될 걸. 이런 후회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이 이게 망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가 싶으면은 잠깐 고민은 하지만 이거 접고 다른 것도 해요. 그러니까 후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후회할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또 이미 벌려버렸으니까.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아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 그랬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직업이 뭐예요? 가리키는 직업이 맞다죠. 아니면은 어떤 그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기발하니까 기술 개발, 뭐 교육자 아니면은 그런 가리키는 직업. 근데 네 개는 원래 추진력이 강하니까 그 사업가 기질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얘가 총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산수문과 네 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 그 성격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것만 갖고 하면 이제 끝나잖아. 근데 얘를 갖고 이제 대운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해서 그 만구경략에서는 12년 단위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총운이자 1살부터 12살까지야. 그러니까 부모 밑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아까 효의 위치를 갖고 여기 10대라 그랬으니까 얘는 빼버려야 되잖아. 10대를. 그러니까 이 5개만 갖고 걔를 뽑으면은 산내이께가 됩니다. 산내이는 이제 13부터 24.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만 갖고 하니까 산지박. 얘 36세까지. 그 다음에 이 8개만 갖고는 괴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뒤집습니다. 그래서 얘가 산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 다음에 수지비. 예전 같으면 72세까지만 살면은 끝났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72세까지만 보고 못 보냐? 그게 아니라 주역은 계속적인 반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반복이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73세부터 84, 85, 96, 98, 100, 몇백 년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몇백 년. 근데 69년생이니까 지금 54세예요. 그죠? 54세니까 여기에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가 49, 51, 53, 55, 57, 59, 54니까 여기에 들어있어. 자, 이게 대운을 뽑아놨어요. 지금 대운 12년 대운을 뽑아놨는데 그럼 이걸 갖고 이 사람의 이제 평생 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식이 있습니다. 무조건 쭉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주거 직장을 봐요. 그러니까 산수몽께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이분은 교육자나 어떤 그런 쪽이 더 맞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나 건강적인 부분을 보는데 산내있게야. 이거를 우리가 이 상수역을 하시는 분은 대깨법이라 그래서 화깨로 봅니다. 화기가 강하다. 기본 성향이 뇌에서 화기가 강하니까 굉장히 뇌께도 급한데 화도 불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차분한 성격은 못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소득을 보는 거야. 내가 일해서 번 돈. 산지박이잖아. 여기 산수몽으로 얘하고 얘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직장운을 보는 거예요. 산수몽의 산지박을 갖고 직장운을 보는데 산수몽의 산지박은 박살났다잖아. 재물 없다죠.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벌어도 깨진다죠. 그러니까 소득이 잘 안 모이는데 여기 다섯 번째도 바로 재물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재물, 여기도 재물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깨졌다 그래서 재물이, 저 사람은 재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수집이야. 여기 이 점을 칠 때는 요 양 하나가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왕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려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재물이 있다죠. 그러니까 이분은 재물복이 없는 게 아니라 허당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날린다죠. 날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일해서 번 돈, 이거는 일한 거 아니면 물려받은 거, 남편 돈 뭐 전체를 다 본 재물이니까 이분은 재물복이 있다예요. 단지 투자하지 말아라. 왜? 아까 여기 정신적인 부분이라 그랬잖아. 화깨라 그랬잖아. 이거는 안으로 강하지만 속은 하나도 없으니까 실속 없는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깨먹는 거라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머리를 보는 자리야. 수상권. 막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가 수상권인데 진흙 뻘에 지금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머리 좋다 나쁘다? 별로 안 좋다죠. 그죠? 머리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해서 투자하면 날린다죠. 날린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대인 관계를 보는 거예요. 어떤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활동하는데 수레둔이잖아. 아까 4대 난깨라 했잖아.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그러면 왜 못하냐? 여기 산수목이라서 그래. 치니까. 그죠? 거기다가 또 얼마나 나서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대인 관계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엮으면 직장운이라 그랬잖아요. 이 직장운이 별로 없다죠. 그러니까 직장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장사는 이거 주고 받는 거예요. 내가 주고 받는 거를 보니까 여기 장사잖아. 내 물건 주고 돈 받으니까. 그래서 장사운을 보는 건 여기를 보여. 이 사람 장사도 못하죠. 장사도 잘하는 사람이 못 돼요. 그 다음에 사업가냐 그럼. 여기 벌써 삐딱해졌잖아. 재산 관리를 못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여기 수집이 돈 벌어도 내가 운영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사람 사업하면 다 까먹을 사람. 그러니까 사업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사업운을 보면은 1, 3, 5를 놓고 보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 재물복도 받고 어떤, 그 부부는 좋으냐. 근데 여기 이게 남편 자리인데 수상거냐. 얼마나 답답하신 분이겠어요. 남편 자체가 고지식하고 굉장히 좀 융통성 없는 분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분이 왕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갖고 부부 운을 보는 건데 참 안 맞죠. 별로 안 맞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이렇게 이 관계로 봤을 때 이분이 양보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 여자분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배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은 뭐
어쨌든 이 대운을 뽑아놓고 그 평생운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54세니까 얘를 끄집어 와야 돼. 그죠? 요 대운이니까. 그럼 여기에 수지비를 가지고 6개로 다시 나눕니다. 자, 이제 6개로 나눴으니까 12년을 6개로 나오면 2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49, 50, 51, 2, 53, 4, 55, 6, 57, 8. 자, 3, 4세 운이 수상관에 들어있어. 이분은 지금 움직여봐야 손해입니다. 지금은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원래 원전에도 그냥 공부해라. 나 자신을 수양하는 꾀가 이 수상권꾀입니다. 아니, 이 물 안에 있는 산이잖아. 그러니까 산이 물로 덮여 있다는 건 이제 뻘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나 보면은 뻘에 빠지면 발이 푹푹 빠져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나와봐야 도로 빠져. 지금 그런 상태니까 차라리 물러나라. 물러나서 그냥 마음의 수양을 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물 다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든가. 그러니까 준비를 하려면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하죠. 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때를 기다려라가 바로 수상관계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근데 얘들 똑같이 6개니까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12 대운에서 수지비께에 있지만 수지비는 49, 52세까지 이미 다 써먹었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좀 돋보이고 잘 나가고 했을지 몰라도 53세부터는 운이 꺾였다. 갇혀버리니까 장애가 생긴 거잖아. 어떤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린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언제 풀리냐? 57세 가면 지뢰복개가 나옵니다. 운이 57세쯤 가야 풀리는데, 이 주역에서는 항상 57세라 그래서 57세부터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조짐이라는 말을 쓰잖아. 징조가 보인다든가 조짐이 있다든가 이미 좋아지려는 기미는 발생이 되니까 57세가 아니라 55세, 56세 중반쯤 가면은 어떤 윤곽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분도 49세에서부터 좋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얘를 수상권에 이 37, 48세에 별로 운이 안 좋았잖아. 근데 얘를 싹 뒤집어 놓으면은 내수액계야. 그 내수액가 47, 8세가 바로 내수액계로 이때부터 사실 이분은 풀리기 시작한 거지, 갑자기 49세 왕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수집이 수상권이니까 똑같아. 이분은 3번째 자리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3번째가 산지박이었고, 여기서도 3번째가 수상권이니까 이분은 어떤 투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될 사람. 그냥 적금 넣어서 차곡차곡 쌓아야지, 일확천금을 노린다 그러면 이분은 전혀 그런 돈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5번째 지뢰복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몰라, 유산이 많은가 아니면은 뭐 돈은 그렇게 공색하지는 않는 분인데, 여기서도 4번째 자리가 계획을 짜거나 어떤 그런 자리인데 중지곤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 중지곤께는 풀이를 참 난해한 이유가 가운데가 다 비어있어. 그래서 원래 원전에도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득한다 해서 나서지 많은 께거든요. 근데 성향들이 어떠냐면 요걸 못 채웠잖아. 굉장히
어머니 같은 포용력도 있고 남을 감싸 안고 이런 배려심도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욕심이 뭐예요. 이걸 다 채우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데, 근데 그거를 나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포용하니까 그거를 숨기고 있는 거지. 굉장히 공ቄ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망한다잖아요. 욕심으로 망한다. 그죠? 그래서 이분은 53, 4세에는 언행을 조심하시고, 말로써 인한 그 싸움이거든요. 싸움이 발생하니까 어디 가서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죠. 그래서 54세 딱 이제 풀리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공부나 하시고, 아니면 저는 공부한다 해서 이 공부하라는 소리는 잘 안 해요. 그냥 자기 어떤 그 움직이기 위한 자기 실력 배양이라든가. 그래서 수상관계나 아까 그 수레등깨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실력을 쌓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자기 실력. 그러니까 뭐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이분은 총은 자체가 머리는 별로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공부하는 쪽으로는 그래도 좀 머리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데도 공부를 못 하잖아. 안 하니까 그런 거고, 어떤 사람은 머리는 나쁜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노력형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공부 쪽으로는 소질이 있다요. 노력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운이고, 얘를 또 6개로 쪼가면 어떻게 돼요? 4개월씩 나오죠. 4개월씩. 그러니까 4개월씩 나온 거를 또 쪼개면은 20일씩 나옵니다. 20일을 또 쪼개면 3일씩 나와요. 그러니까 3일 것까지도, 지금부터 3일 것까지도 알 수 있다요. 어떻게 보면 사주보다 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사주는 어차피 두리뭉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를 된다 안 된다를 예전에 뭐 유명하신 분들은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신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사주를 보고 된다 안 된다를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사주에 인성이 들어가, 시험운이 있겠네? 시험 운만 있는 거지 언제 내가 보는데 그날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시험운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책을 한 번 더 보고 이런 개념은 있지만, 근데 주역의 점은, 지금은 운명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으로 그냥 크게 얘기를 한 거고, 어떤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를 질문한다면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운이네, 자격증 준비해,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엔 점을 쳐야 돼요. 그래서 점을 쳐서 저희 선사께서는 자기도 70%밖에 못 맞춘대. 근데 70%라는 개념이, 사람들은 70점밖에 안 돼?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지. 왜? 10명이 왔는데 7명을 맞췄대요. 그죠? 점장이가 일단 50%가 넘어가면은 그 사람은 점장이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70%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한 실력가죠. 그죠? 저도 아직 우리 선사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은 내가 더 잘 보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저를 테스트할 수도 없고,